자, 가보자. 하나, 둘, 나 허리야. 아유, 오늘 운동을 잘못했나? 왜 이렇게 아프지? 디스크인가? 아니야. 오늘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뭉친 거겠지. 그런 걸 거야. 이게 뭐야? 진짜 병원 가야 되나? 그냥 쉬면 낫겠지. 운동을 하다 허리에 통증을 느낀 30대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 시간에서는요.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덕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디스크 내장증이에요. 일단 허리 남녀노소 일단은 어르신뿐 아니라 다들 허리 아파본 경험은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뭐 무거운 거 들다가 혹은 운동하다가 한 번쯤은 아팠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단순한 근육통인지 아니면 디스크인지 그 일반인들은 구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정확한 좀 차이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정확하게 차이를 딱 구별할 수는 없지만 네. 되게 뭐 운동이나 뭘 하다가 허리 통증이 느끼게 되면 네. 그건 대부분은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 제일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통증을 느꼈을 때 근육통이면 네. 한 1, 2주 정도를 쉬다 보면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 네. 또 허리 통증만 있을 뿐이지 다리 네. 통증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네. 반면에 디스크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네. 2주 이상이 지났는데도 오. 통증이 계속되는 거죠. 어... 그리고 또 허리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리 쪽으로도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도 통증이 내려옵니다. 다리 저림 같은 거. 다리 저림 같은 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좋아지느냐? 그러면은 약간 근육통 쪽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다리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두 가지 기준 정도로 근육통이랑 구별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의 주제가 디스크 내장증이잖아요. 그러면 이 질환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디스크 내장증 좀 생소하시죠? 네. 표현이 너무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디스크 탈출증의 전 단계. 디스크로 따지면 내부 손상만 있는 상태.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은데요. 그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는 건 디스크 구조 자체가 바깥쪽을 싸고 있는 섬유륜, 안쪽에 수액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네. 이게 좀 미세한 손상이 생긴 겁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거는 바깥쪽, 디스크를 싸고 있는 바깥쪽 막인 섬유륜이라고 하는데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어요. 네. 동그라미 지역이 이제 찢어진 건데 그래서 찢어지긴 했으나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은 상태. 안에 있는 내용물이 디스크. 그게 이제 디스크 내용물 중에 네. 수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 찢어진 틈으로 네. 새어 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나가면 탈출증, 나가지 않은 상태면 내장증. 내장증. 그런데 그 디스크 수액이 네. 일단 나가진 않았잖아요. 튀어나가지 네네. 않잖아요. 근데 왜 아픈 거예요?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디스크는 이제 통증을 느끼는 구조물은 아닌데요. 네. 저 사진에서 보시면 바깥쪽 테두리에 점점점점 노란색 점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게 신경입니다. 신경. 신경. 예. 거기까지 뭔가 그 손상이 진행이 되면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내부 손상이 안에서 바깥으로 쭉 퍼져서 저 지점까지 뭔가 디스크가 찢어지면 네. 통증을 느껴요. 그때부터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 네. 근데 찢어지게 되면 그 찢어진 틈으로 바깥에 있는 신경이나 혈관들이 이렇게 새어 들어와요.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 빨간색 쪽인데요. 네. 그래서 노란색 줄, 빨간색 줄이 안으로 쭉 파고 들어오면 원래는 통증을 느끼지 않았던 안쪽 내부에서도 통증을 이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로 인한 통증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밖에는 이제 염증 물질들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도 아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이랑 같이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디스크 내장증,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디스크 탈출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증상. 네, 허리 통증만 있다 그러면 아직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내장증. 다리 통증이 같이 있다 그러고 하면 디스크가 탈출됐거나 디스크 탈출증.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증상에서 다리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 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디스크 구조물 중에 안쪽에 이제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수핵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찢어진 틈으로 이제 새어 나가는 거죠. 수핵. 네, 저게 새어 나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게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 돼요. 그래서 MRI를 찍어보게 되면 내장증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소견이 없고요. 네. 디스크 탈출증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장증이다, 디스크 탈출증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수액이 아니라 수핵이었군요. 수핵, 네, 수핵. 아니 핵입니다. 제가 앞서서 좀 수액이라고 했던 거는 제가 잘못 말한 거였네요. 네. 그럼 보니까 허리 통증은 일단은 다 공통 증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디스크 내장증만의 좀 허리 통증의 특징 같은 게 또 따로 있을까요? 디스크 내장증은 어디까지는 어쨌든 디스크에서 허리 통증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네. 근육통이냐 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이냐 요것들에 대한 감별인데요. 증상으로는 100% 나눌 수는 없지만 만약에 허리 통증이 뭔가 그 안쪽에 깊은 곳에서 묵직하고 약간 쑤시는 느낌을 받는다. 약간 묵직하고 쑤시는 느낌. 그렇게들 표현을 하세요. 그 약간 디스크의 통증의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허리를 구부리거나 뭐 장시간 앉아 있으면 통증이 심해진다. 네. 이것도 디스크 통증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은데 활동을 하다 보면 오후에 힘들어진다. 이것도 디스크 통증의 일종이고요. 왜 오후에 더 심해져요?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뼈 사이에 있으면서 이렇게 쿠션 역할을 해주는 하나의 구조물인데 네. 이제 활동을 계속하면 얘를 많이 쓰니까 이게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되면서 이제 통증이 오후에 좀 심해집니다. 네. 이렇게 심해지고 또 기침이나 이렇게 재채기 하면서 복압이 올라가면 그때 또 통증을 느끼면 그것도 이제 근육통보다는 디스크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디스크 내장증일 때 통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증상들, 4가지 증상들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러면 내장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처음 가게 되면 엑스레이들을 먼저 가장 찍는데요. 네. 근데 엑스레이로는 디스크 내장증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로 인한 허리 통증이 명확하냐를 보고 싶으면 MRI를 찍기는 해야 됩니다. MRI. 네. 그래서 MRI를 찍으면 다음 화면과 같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게 숫자가 써 있긴 할 텐데 아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디스크가 검맣게 보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얗게 보이게 네. 되는데. 아, 그러네요. 좀 검게 변했네요. 네. 네. 수핵이라는 성분이 손상을 받으면 수분이 좀 날아가서 네. 색깔이 검맣게 보입니다. 그래서 블랙 디스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블랙 디스크. 디스크 내장증에서 MRI 소견이 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아까 수액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끈이 있었는데 네. 그 막이 찢어지면 그 검은색 과정에서 또 하얗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네. 그 하얗게 보이면 아 디스크가 좀 찢어졌구나, 내부적으로 찢어졌구나 이렇게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검사가 더 있는데요. 또 있어요. 네, 디스크 조영술이라고 합니다. 조영술. 이거 많이 하지는 않는데요. 내가 디스크 통증이라고 느꼈을 때 그 해당하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쭉 찔러 넣어서 디스크 내부에다가 이렇게 약을 쏩니다. 약을 쏘면 디스크 내부 압력이 올라가면서 내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네. 그 통증이 내가 평소에 느꼈던 허리 통증과 일치하다 그러면 아 여기가 문제 있는 디스크가 맞아라고 판단해서 네. 그 자리에 이제 치료할 때 쓰는 거죠. 아. 많이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멀쩡한 곳은 그 찔러도 아프지 않나 봐요? 멀쩡한 곳은 찔러도 그 찔릴 때 통증, 아까 이렇게 바깥쪽에 네네. 점점점 있었으니까 거기를 찌르면서 통증을 느끼는데 네. 그 약을 넣었을 때 그런 통증들이 이렇게 재현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거는 치료예요.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수술을 해야 됩니까? 일단 치료는 내장증은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스크 탈출증의 전 단계, 내부적인 손상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그 대표적으로 큼직하게 보면 3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디스크에 자꾸 힘이 들어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네. 반복적인 자극을 완화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뭐 앉아 있는 것들이 오래되면 좀 힘들고 네, 네. 구부리는 자세를 하면 더 힘드니까 이런 자세들을 좀 제한시켜 주는 게 방법이겠고 통증이 나타나는 것들은 염증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뭐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이런 것들을 하면 염증을 잡아서 통증을 좋게 해주고 네. 근데 통증을 좋게 해줘도 결국엔 또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운동을 하긴 해야 합니다. 아, 운동까지. 네네. 보통 운동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디스크가 탈출한 거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다 마쳤을 때는 회복이 완전히 됐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회복이 완전히 되면 좋은데요. 네. 이 디스크라고 하는 건 한번 찢어지면 손상이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아. 네. 왜 그럴까? 그래서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 통증 없이 일상생활 하는데 무리가 없느냐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답해 드릴 수 있고요.
다만 디스크 구조물 자체가 우리 몸은 어디든 상처가 나면 이게 혈액 순환이 잘 돼야지 회복을 하는데 디스크 자체는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구조물이 아니라서 네.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디스크가 손상됐다고 해서 계속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올바른 습관, 자세, 통증이 있을 때는 어떤 약물 복용 이런 것들을 하면 뭐 충분히 문제 없이 지내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아직 그 답변을 못 들은 게 있어요. 약물 치료, 뭐 올바른 자세, 뭐 주사 치료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수술은 아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오. 네, 디스크 내장증 다시 한번 네. 디스크 탈출증의 전 단계, 네네. 디스크의 내부 손상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음. 뭔가를 이렇게 제거할 게 없어요. 대개는 디스크가 튀어나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튀어나온 애들을 제거해 주는 게 수술인데 네. 이건 아직 튀어나간 게 없기 때문에 수술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찢어진 거를 이렇게 꼬매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찢어진 거를 꼬매주는 방법은 그건 되게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게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헷갈릴 수 있고요. 네네. 그거는 없고 네. 그런 건 없고 다만 이제 디스크 내장증은 있는데 열심히 치료해도 뭐 6개월, 12개월 이상 통증이 계속되고 아까 디스크 조영술에서 체크를 했는데 이 자리를 치료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라고 네. 하는 판단이 되면 이게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다음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이게 시술의 일종인데요. 디스크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쭉 찔러 넣어서요. 그 안에서 이렇게 전기 소작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태워서 아예 신경에서 통증 감각을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들을 할 수 있고요. 결국엔 디스크가 움직이면서 계속 통증을 일으키는 거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고정술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못 움직이게. 근데 거의 수술은 잘 안 합니다. 내장증에서. 디스크가 한 번 손상이 되면 완벽하게 회복이 되긴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그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디스크 내장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디스크의 힘을 많이 받지 않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네. 일단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자세나 습관들이 되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 허리 디스크가 가장 부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뭐 오래 앉아 있다 그러면 3-4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좀 몸을 좀 풀어주는 거 스트레칭도 하고. 네, 네.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까 구부리는 자세가 허리에는 좋지 않다고 했으니까 네. 네. 앉아 있는 상태에서 더구나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요건 이제 아주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은 피해 주시면 좋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이에요. 무거운 물건 들 때 허리로 들지 말고 무릎과 함께 고관절을 구부려서 드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좀 습관화해 주면은 디스크 손상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또한 운동 같은 것들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코어 운동, 뭐 플랭크 한다든지 뭐 브릿지 한다든지 이런 식의 운동들을 근력 운동들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저희 잠시 후에 하거든요. 저녁에 홈트에서. 근력 운동들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스크 환자분들은 근력 운동을 안 하고 손을 놓으면 중요하구나. 그때도 아파서 오세요.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도 오히려 무거운 걸 들다가 다쳐서도 오시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운동을 꾸준히 하시다가 운동을 중단하면 다시 통증이 생기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 밖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 체중 관리, 뭐 금연하는 것도 도움 되고요. 네. 네. 뭐 충분히 많이 쉬는 거 네.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났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몸이 많이 경직돼 있어서 어떤 움직임을 가할 때 손상이 많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거운 물건 들거나 운동하기 전에 가급적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디스크로 인한 통증 가능성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스크 내장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성덕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